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상생임대주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재부에 가니까 관련 질의문답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문 10답이라고 해서 있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는 직전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상생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직전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지속됐어야 되고요.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실제 임대기간인 거고요.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직전임대차 계약이나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없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승계받은 것은 안 된다. 본인이 소유자가 돼서 계약을 한 거에만 인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는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최종 1주택일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년 거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이 있잖아요. 고가주택은 이제 12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억부터는 비과세가 안 돼요. 1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면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인 연 4%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안 했을 거니까 거주는 안 되고 보유 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4%씩입니다. 자, 보시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아? 1번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은요,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이에요.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요건만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 1주택만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거주요건 2년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다 놨다 하더라도 최종 혜택 보는 거는 2년 거주 면제 혜택을 보는 거는 맨 최종 주택 하나만 2년 거주 면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일반과세로 되겠죠. 중과가 현재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걸 말합니다. 다른 임대인이 놓은 거를 승계받았다, 매수했다라는 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못 받고요. 그러니까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요. 본인이 소유자가 돼서 체결한 계약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전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 체결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체결한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1년 6개월 이상만 된 계약이면 된다. 그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은 동일해야 돼요.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자가 돼서 체결한 계약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상생임대차 체결할 때도 임차인은 다르지만 임대인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계받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라는다. 이 시간적 공백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했다든지 공실인 기간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을 임차인이 살았어요. 살고 나서 뭐 임차인이 계속 또 다시 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공백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는데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가고서 공백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소유자가 들어와서 잠시 살았다든지 아니면 공실이었다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그 이후에 놔도 상관이 없다. 대신 상생임대차 계약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계약을 맺은 것만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꼭
꼭 필요하다. 자, 5번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체결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2021년 12월 20일부터입니다.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만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직전 임대주택은 언제 계약을 했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죠. 이전에 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전에 했던 계약이어도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나서 요 상생임대차 계약은 이 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될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7번은 어차피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에 최종 1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면밀히 파악을 해보셔야 돼. 계약하실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다 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계약서에.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닌 그냥 상생임대차 계약이다 라고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생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임차인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혹시라도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가진 계약으로 기재를 하시면 안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닌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특이하게 명시하시고 임차인은 2년 이상 거주를 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꼭 특이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가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다가구 주택은 이제 각 호실이 많잖아요. 세종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다가구 주택에 보면 1호시부터 19개 주택까지 가능해요. 보면 다가구 주택이 이 모든 호실을 다 상생임대주택으로 맞춰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든 호실을 다 상생임대주택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을 전체로 양도할 것이냐, 아니면 각 호실별로 양도할 것이냐로, 각 호실별로 한다면 최종 한 개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겠죠. 전체로 하게 되면 다가구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전체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려면 전체다. 만약에 19개의 호실이다 그러면 19개 호실을 전체 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그거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기간이에요.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의무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의무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요 2년을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뭘로 보겠냐? 그러니까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기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1년을 썼어도 2년간 만약에 임대했다 그러면 2년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임대차 계약은 의무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 이하는 인정을 못 받는다.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판정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임대차 계약이든 실제 임대기한 기간으로 판정한다. 자, 10번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5% 이내에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중에 낮은 비율, 산정률, 월세 산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산정률은 4.25%예요. 4.25%.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렌트홈에 가시면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렌트홈 홈페이지에 이게 렌트홈, 네이버에서 렌트홈 치시면 돼요. 렌트홈을 딱 치면 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중간 정도 우측에 보면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녹색 박스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임대료 계산기가 나오는데, 이 변경 전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변경 후가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경 전 직전 임대차 계약에 임대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3,000에 85다. 이거 예시입니다. 85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5% 이내만 인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계산하는 방법은 85만 원 있죠.
만약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 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3천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만약에 보증금은 2천만 원만 받고 싶다 그러면 2천에 계산하면 거기가 월 차임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딱 나옵니다. 5% 이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금액만 보증금란에 금액만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같았을 때 89만 7천 원. 그러니까 89만 원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요겁니다. 4.25% 전환율 4.25%입니다. 이것이 매번 바뀌어요. 이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바뀐다. 요즘 기준금리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일 경우에는 제가 이걸 예시를 지금 안 해놨는데 전세일 경우에는 여기가 보증금 3억이다 그러면 3억 여기다가 하고요. 3억을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 0을 하시면 돼요. 0을 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0을 넣고 차임에다가 0을 넣고 계산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임대 보증금 5% 인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이내에서 계약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생 임대주택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신문 10답에 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뭐 거의 궁금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팩트를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2년보다 적으면 안 되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여러 상생 임대주택이 있었을 경우에 최종적인 1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2년 거주 의무 면제가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만 되는 거고 임대인은 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나 상생 임대차 계약이 동일인이어야 되고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이 없고 중간에 임대인이 거주했어도 상관이 없고 공실이 있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백이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1주택만 된다라는 것. 임차인이 여기 2년 거주해야 되는 거 꼭 알아셔야 되고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것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2년 거주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니까 최종 1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죠.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그럼 12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는 12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세법상 상생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 혜택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 사무실은 세종시 세lum동 새뜸마을 10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천삼동 1층 101호에 있어요. 아리랑 부동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